자, 요즘 뭐 MBTI들 많이 하시죠? 그리고 많이 하시죠 정도가 아니라 그냥 MBTI를 걸어놓고 나를 설명하는 세상입니다. 그렇죠? 예, 근데 뭐 요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무조건 MBTI 얘기를 하니까 제가 MBTI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. 이게 성격 유형별에 대한 궁합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. 어떤 사람이 나랑 제일 잘 맞을 것인가, 어떤 사람을 좀 내가 뭐 경계해야 되는가,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잖아요. 그렇죠. 예, 오늘 멘탈 연구소에서 드디어 저희가 성격 유형별 궁합 얘기를 들어보는군요. 네. 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 네. 늘 그렇지만 그게 뭐 별 큰 의미는 없다. 그런 얘기 하려는 결론을 오늘 좀 빨리 주셨는데 별 의미가 없다. 그렇죠.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막 연구 결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학자들도 있고. 그런 것도 있죠. 예. 근데 그렇게 막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, 이게? 그게 결국에는 자가 설문으로 하는 조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그렇다고 체크를 한 걸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. 아하, 그건 네. 그렇죠. 이게 뭐 실제로 내 모습이 이런지 이렇게 내가 보이고 싶은 내 모습인지 일단 이런 거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네. 또 이제 그 MBTI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바탕으로 한 이론이 융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, 알아요. 지금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겸 심리학자인 융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 성격 유형론이라는 걸 창시를 하셨어요. 내향 외향이라는 말을 이분이 개발을 하셨고, 뭐 그래서 외향적이다, 뭐 내향적이다, 뭐 감각형이다, 사고형이다, 직관형이다, 뭐 이런 성격 유형 이론은 이분이 만든 건데 이거를 바탕으로 그 MBTI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이분의 이론이 진짜 어려워요.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뭐 이분의 이제 이론에 따르면 뭐 내향적, 뭐 감각형, 뭐 외향적, 사고형,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외향 내향이 앞에 붙고 그 뒤에 뭐 감각형인지 뭐 사고형인지 뭐 직관형인지 이런 식으로 또 붙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도 일단 헷갈리는데 네. 이분이 또 주기능, 부기능이란 뭐 그런 이론을 여기다 이제 같이 붙이신 거예요. 끝도 없네요. 그러니까 주기능이란 거는 예. 이제 이분이 원래 강점을 지닌 영역을 주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부기능이란 건 이분이 열등한 부분인데 이제 열등한 걸 보상하려고 개발한 부분을 또 부기능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이분은 원래 내향적인데 외향성을 보강해서 외향성을 부기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자기는 외향적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고. 또 이제 뭐 이분은 원래 이제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뭐 비싼 와인이든 뭐 싸구려 와인이든 구별도 못하는 감각이고 뭐 이제 패션 감각도 원래 이게 꽝인데 예. 여기에 관심이 또 많이 갖고 나 열등한 거 싫어 갖고 이걸 공부를 많이 해갖고 뭐 지식은 또 많이 알아 갖고 뭐 쌀라쌀라 많이 하고 나는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가 또 있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 이분은 이제 원래는 그 감각이 주기능이 아니고 열등한 기능이고 부기능인데 이제 이분은 자기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이 MBTI 같은 거 하면 거기도 체크를 하겠죠?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일단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. 굉장히 어려워요. 네.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들도 예. 뭐 나는 뭐 외향적 사고형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직관형이야 내가 볼 때. 그리고 너가 무슨 너는 내향적이고 너는 감각이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이 정확도를 높이려면 좀 이렇게 몇 차례 좀 해보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나요? 아니 그렇지도 않죠. 그렇지도 않나요? 할 때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죠. 네. 내가 또 뭐 중요시하는 게 좀 취향이 바뀌어 갖고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. 뭐 이렇게 한두 번 더 해보란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걸 문항을 익숙해져서 또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. MBTI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주기능인지 부기능인지를 예. 이거 원래도 구별하기가 어렵고 설문으로 그걸 한다는 거가 어려운 거죠. 단지 이제 나는 이렇게 보이고 싶다라는 걸 반영할 수는 있겠죠.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뭔가를 반영하는 의미는 있겠죠. 네.
근데 그런 게 뭐 얼마나 인생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쵸. 나는 외향적이고 감각이 좀 뛰어나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너도 그렇구나. 나도 그래. 그 자기가 뭐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걸로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뭐 재미로 볼 수는 있죠. 아, 그러네. 그래. 우린 잘 맞을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, 나조차도 일단 정확한 조사가 아닐 수 있는데 음. 쟤도 어떻게 하고 왔는지도 모르는데 뭘 그걸 궁합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잘 맞니 막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, 그냥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이게 뭐 하나의 뭐 흥미거리는 될 수는 있죠. 네네네. 아니 뭐 얘기할 거리가 궁하잖아요. 음. 처음 봤는데 당신은 뭐 MBTI 어떻게 되세요? 뭐 나는 뭐 IN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나도 그런데 우리 진짜 잘 맞겠다.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완전 반대네. 근데 우리 왜 친하지? 서로 보상을 해줘 갖고 친한가 보구나.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. 근데 뭐 그래도 약간 성향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이렇게 좀 나를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뭐 조금 뭐 방금 말씀하신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꽃이 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이런 MBTI를 할 필요가 또 없는 거죠. 그렇다면 그렇죠. 뭐 취향이 비슷한 거는 대충 뭐 이 사람 차려입은 뭐 패션 감각이라든가 하고 다니는 외모라든가 그래도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과 그래도 뭔가 어떤 항목들 가지고 이런 성향들을 맞춰보는 것과는 또 좀 있어 보이잖아요. 이 신뢰성 같은 것들이. 뭐 재미거리로 재미는 뭐 그 정도 의미는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그게 거기는 인간한테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나와 있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죠.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뭔가요? 그러니까 MBTI에서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은 네. 나쁜 거는 거기 없잖아요. 그렇죠? 이 사람이 성숙한지 아니면은 뭐 철딱서니가 없는지 이 사람 사려 깊고 뭐 이렇게 좀 배려심이 있는지 충동적이고 뭐 그런 건 그거를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. 약간 나의 단점을 어떤 감성적인 걸로 이렇게 위로를 해놓는 듯한 질문?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긴 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뭐 감각형이라고 해서 뭐 감각형이 아니라고 해서 감각이 없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. 뭐 사고형이라 아니라고 해서 사고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. 그렇죠? 뭐 직관형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직관이 또 없는 것도 아닌 거고. 아무튼 너무 신뢰하지 말자. 너무 묻어가지 말자. 아니, 설문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거의 예. 없어요. 인간한테서 중요한 거는. 이제 상대편에게서 정말로 뭐 성격이 어떤지를 보려면 이 사람의 지속적인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실생활이나 어떤 뭐 업무라든가 그런 곳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는 수가 있잖아요. 굉장히 피곤하고 뭐 이제 의사로 치면은 같이 이제 인턴 같은 거 해보면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. 네. 학생 때는 착한 줄 알았는데 같이 인턴 돌아보니까 완전 얘 대박이네.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. 네. 힘들면 히스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자기 할 거 나만 떠넘기고, 툭하면 남 탓하고. 네네. 그런 거는 같이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. MBTI 같은 걸로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사람이 딴 사람들한테 너그러운지, 마음이 따뜻한지, 아니면은 잔인한지, 뭐 남의 뒷담화를 은근히 즐기면서 맨날 이제 뒷담화 하는지, 맨날 뭐 남의 뒤에서 욕하는지, 그리고 지식이 풍부한지, 교양이 풍부한지, 아니면 무식하고 천박한지, 뭐 자기 자랑이 심한지, 아니면 겸손한지, 뭐 하나 남한테 좀에만 도움 줘도 엄청 생색내고 그러는지, 별것도 아닌 거에 쉽게 삐지고 원한을 막 가져가는지, 이런 거는 이런 MBTI 뭐 이런 류의 성격 검사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. 만약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? 심리라든가 정신과적인 어떤 전문의가 네네. 한 2, 3개월 정도 붙어서 한 사람을 꾸준히 모니터를 합니다.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데이터화하면 그건 좀 신뢰가 올라가겠죠?
아니 뭐 그런 건 현실에서 있을 수가 일단 없죠. 그렇긴 하네요. 네, 뭐 그런 게 정신 감정이라고 있긴 해요. 예. 뭐 이분이 뭐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아갖고 뭐 손해배상을 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뭐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. 뭐 대학병원 정신과에 뭐 한 달 동안 입원해갖고 계속 뭐 이게 관찰하고 뭐 간호사들도 뭐 이렇게 뭐 리포트 쓰고 심리 검사도 온갖 거 다 하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죠. 비용과 시간적으로 일단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네요. 그런 거는 뭐 법적으로 네. 무슨 문제가 걸렸을 때 하는 거일 수는 있죠. 범죄나 이럴 때요. 뭐 범죄 때 할 수도 있고 네. 뭐 재산이 걸려 있다거나 뭐 그런 거에 할 수도 있겠죠. 이분이 뭐 산재를 당해갖고 몸에는 다쳤는데 정신적으로도 뭐 이상해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뭐 판별하기 위해서. 어쨌든 결론은 다시 한번 보면 정확한 검사 자체가 되지 않고 인간에 필요한 어떤 항목들을 제대로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의미한 얘기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아주 근본적인 중요성은 네. 거의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본적인 중요성. 그렇죠. 이 사람이 너그러운지 아니면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이런 걸 MBTI를 어떻게 알아요? 그렇죠? 그렇죠. 네. 그리고 뭐 잔인한지 따뜻한지 마음이 이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. 요 얘기 좋네요. 앞에 저희가 비슷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얘기가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. 그 같이 힘든 거를 겪을 때 얼마나 승질을 부리고 히스테리를 부릴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네. 겪어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게 정말 많고 그런 거는 글쎄 뭐 이런 걸로 전혀 알 수가 없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설문으로 알아낼 수가 없고 뭐 이런 뭐 MBTI 그런 이제 뭐 설문 검사 자체가 그 뭐 이론적으로도 원래 융의 성격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정확하게 사실 그냥 이론이 있는 거지. 뭐 이론 자체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. 그렇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외향적 사고형이에요. 저 사람은 뭐 내향적 직관형이다. 뭐 내향적 직관형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분들이 있다. 이제 이렇게 뭐 구분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신뢰성 있게 판단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. 참 그래도 희한한 건 어쨌든 MBTI 검사를 해보면 이런 성향적인 부분들이 들어맞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그거는 했었는데 내가 단장하고 남한테 보이려는 모습이긴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주장을 한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하겠죠. 아까 얘기하신 뭐 주기능이니 부기능이니 뭐 여러 가지 보상이니 뭐 해서 그렇죠.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디까지가 뭐 원래 모습이고 어디까지가 보상한 모습인지는 알 수는 없고 사실 구별이 불가능한 거고 주기능 부기능이란 것도 뭐 판단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고. 근데 사실 뭐 주기능 부기능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보상해서 노력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면 좋은 거잖아요. 결과적으로는. 뭐 이제 뭐 원래 사고력이 떨어지는데 뭐 보상의 한계가 있는 거고 원래 뭐 후각 미각 뭐 청각에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뭐 머리로 공부한들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주 부를 구별하는 거긴 하죠. 근데 그렇게라도 좀 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, 저는. 아무튼 뭐 그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고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해서 나만의 판별 능력이 필요한 거죠. 뭐 궁합이란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설문을 뭐 찌그적찌그적 해갖고 아이고 뭐 나는 INF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뭐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그게 뭐 근본적인 가치를 지니기는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. 이제 남을 어떤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어떤지를 판별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일단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간으로서 수준을 갖출 필요는 있는 거죠. 왜냐하면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아채기를 어려워요. 저 사람 인격이 나보다 훌륭한지는 잘 알 수가 없고, 그러니까 뭐 나보다 아래인 사람을 판별할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. 결국에는 우리는 판별 능력도 내 능력 범위 내를 벗어나기는 되게 어려운 거는 있죠. 알겠습니다. 뭐 나도 어렵고 상대방도 어렵고 이거 뭐 하여튼 그냥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은 혈액형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넘어가는 수준이 됐잖아요. 네네. 약간 MBTI도 좀 그런
생각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네요. 예. 그래서 뭐 이걸 엄청 진지하게 네. 생각하면 뭐 대부분 또 재미로 하겠지만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뭐 저희 한번 일단 나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 좀 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여러분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제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